기억하라. 당신을 둘러싼 인생의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도 결론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그 환경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당신의 태도다. 다시 말하지만 해답은 여러분 밖에 있지 않다. 해답은 여러분 안에 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의 삶은 오로지 당신만이 바꿀 수 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는 책 이야기, 별의 별하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군말은 빼고 핵심만을 이야기하는 작가이자 자기계발 코치로도 유명한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입니다. 저자는 특유의 직설적이고도 날카로운 화법으로 7가지 자기 단원의 문장들을 소개하는데요. 이 문장들이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일깨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는 무기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변화에 대한 갈증이 있다면 이 책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의 기술, 책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운명은 의지를 가진 자는 앞에서 인도하고 주저하는 자는 질질 끌고 간다. 여러분이 운명을 좌우하든지 운명이 여러분을 좌우하든지 둘 중 하나다. 여러분이 멈춰서거나 꿈을 댄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하거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리지도 않는다. 여러분이 뭘 하든 인생은 계속된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든 안 맡든 쇼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단원의 문장이 바로 나는 의지가 있어이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이 말을 하려면 먼저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한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한다. 공허한 우주 속에 그냥 남겨질 수 없는 질문이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은 반응을 기다린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질문이다. 진실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나는 스포츠 센터에 갈 의지가 있는가? 나는 계속 미루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두려움을 직면할 의지가 있는가? 나는 연봉을 올려달라고 할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이 형편없는 회사를 그만둘 의지가 있는가? 간단히 말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그만두고 원하는 삶을 살 의지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의지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삶을 피어나게 했다가 시들게 했다가 한다. 의지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스위치만 틱 하고 켜주면 된다. 종종 우리는 자신이 꿈을 대거나 게으르거나 동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러고 싶은 의지가 없을 뿐이다. 우리가 뭔가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이유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다고 이미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성격상의 결함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다. 지금은 없어 보이는 그 의지를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말하자면 잠재적 의지에 불을 붙여야 한다. 이렇게 가능성을 품은 열린 마음 상태를 만드는 일에 당신은 아주 능하다.
그 옛날 어느 시점에는 얼마든지 손쉽게 그렇게 됐기 때문이다. 젊음의 활력과 동심의 호기심 덕분이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런 마법과도 같은 상태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됐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의지가 크면 어려움이 크지 않다. 잠시만 이 말을 생각해 보자. 인생에서 무엇에 맞닥뜨렸는지,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저런 상태의 의지를 만들어낼 마음만 있다면 그게 바로 출구가 되어 노력을 기울이고 조치를 취하고 차질을 감당하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바라는 인생의 변화와 진전을 가져오게 해줄 것이다. 나는 의지가 있어라는 단순한 문장이 심대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문장이 약속하는 것들을 믿기만 한다면 더 많은 힘과 활력을 얻을 것이다. 이 문장이 주는 약속에 마음을 열어라. 다시 한번 묻겠다. 당신은 의지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확실성에 대한 집착이 비생산적이고 오히려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사건이 벌어질 때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이 있어야 기회를 향해 걸을 수 있다. 불확실성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유례없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려면 늘 불확실성이 따른다. 안전하고 싶은 욕망은 모든 훌륭하고 고귀한 모험에 방해가 된다. 타키투스. 편안하게 느끼는 것만 고수한다면, 늘 해오던 일만 한다면 사실상 당신은 과거에 사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 일도 당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후에 무슨 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 이후로 그 일은 일상이 됐다. 한번 생각해 보라. 집을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로운 장소로 가겠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연애를 시작하겠는가? 이미 했던 일만 해서야 어떻게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겠는가? 하지 못한다. 실제로는 당신이 모르는 사람은커녕 아는 사람들조차 그들이 향후에 무슨 일을 할지 당신은 예측하지 못한다. 줄을 서 있든 클럽을 가든 은행을 가든 사회적 상황에는 필수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 세상에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지 않은가?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꾼 적이 얼마나 많은가? 연봉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연봉이 올라가겠는가? 확실성과 편안함만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커리어의 발전이 있겠는가?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 성공은 절대로 확실하지 않다. 위험 부담 없이 성공이 오는 법은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도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생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전진하는 이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그 점을 환영한다.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최선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차선은 틀린 일을 하는 것이다.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루스벨트의 저 말을 잠시 곱씹어 보라.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목표를 빗맞히는 게 아니라 목표를 쏘지 않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항상 방법을 알고 있었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 대부분이 모든 걸 쉽게 해냈을 것만 같은 자신감과 카리스마, 재능을 갖고 있어 보인다. 분명 그들은 당신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갖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들이 최고가 된 것은 결코 확실하지도 쉽지도 않은 과정이었다. 대부분이 매일매일 때로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의심했다. 맞다. 저들도 당신처럼 거기 앉아 어떻게 해야 해낼 수 있을까?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 내가 그럴 능력이 될까 고민했다. 그들도 자신이 하는 일을 의심한 날들이 있었다. 이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그 과정에서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던 적도 수없이 많다. 저들이 성공한 것은 자신이 성공하리라고 확신해서가 아니다. 저들이 성공한 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만두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들은 행동했다. 의심은 무시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부단함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 저들은 부단히 정진했다. 무언가 위대한 것을 성취했으나 금세 역사에서 사라진 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 연예인이든 사업가든 운동선수든 분명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은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해오면서 나는 성공한 사람들을 수없이 코치했다. 그들은 삶이 재미없어졌다면서 의욕도 없고 모든 게 시들하다며 나를 찾아왔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들 중 다수는 편안해진 상태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안전지대를 넓혀왔다. 하지만 그들이 불확실성 대신 확실성을 택한 순간부터 더 이상 뭔가를 성취할 수 없었다. 그들은 벽에 부딪혔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당신이 목표 하나를 이루는 순간, 당신이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순간, 자연히 미래는 조금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통장에 10억 정도가 있다면 누구나 좀 더 안정된 기분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 더 이상 돈이 불확실하지 않을 때 돈을 추구할 욕망, 심지어 필요성이 줄어든다. 더 이상 성공이 불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의 야망은 무뎌지거나 말랑해진다. 우리는 확실성이라는 부풀려진 환상 속에 허우적거린다. 결국 우리는 소위 정착이라는 걸 하게 된다. 확실성을 찾아 정착한다. 이게 바로 인생에서 불확실성이 가진 힘이다. 불확실성은 우리를 다독일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가난뱅이로 만들 수도 있다.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결국에는 둘 다를 경험한다. 성공은 늘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이 책을 읽으며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불확실성을 거부하고 회피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당신은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것들을 알고 또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당신은 우리 모두가 태어난 환상의 나라에 사로잡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좋은 소식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 사고를 전환하라. 불확실성을 환영하라. 이게 여러분의 자기 단언이다.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불확실성을 정면으로 부딪혀라. 불확실성을 소중히 여겨라. 불확실성을 즐겨라. 기억하라. 늘 꿈꿔왔던 그 모든 성공과 경험과 일은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점을 받아들이면 이전처럼 그렇게 무섭지 않다. 물론 그래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 불안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희망과 흥분도 동시에 느낄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것들 중에는 나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일도 모두 그 속에 있다. 알려지지 않은 일들은 기회와 발전으로 넘친다. 오늘 당장 밖으로 나가 결연히 당신만의 불확실성을 환영하라.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일들을 하라. 일상의 루틴을 흔들어라. 감히 꿈을 꾸고 감히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의 인생이 깜짝 놀라 생기가 돌게 하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라. 회사로 출근하는 길을 바꿔라. 도시락을 싸보거나 늘 가는 식당에 가는 대신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시도하라. 웨이터나 계산원과 대화를 시작하라. 미소를 띠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목례하라. 당신의 눈을 사로잡았던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라. 어쩌면 타고나길 외향적 사람이라 위와 같은 걸 이미 다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해보고 싶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피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해라. 지금 당장 시작해라. 지금보다 더 나은 때는 없다. 인생에서 불확실한 것과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근육을 키워라. 당신이 만든 한계와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인생 자체의 영광을 누리는 데 필요한 일을 하라. 거기서 멈추지 마라. 단순히 안전지대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안전지대 자체를 완전히 날려버려라. 당신이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행동하라. 당신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부터 해보라. 불확실성을 환영하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당신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생각과 명상과 계획과 항불안제도 당신의 삶을 개선해 줄 수는 없다. 당신이 기꺼이 밖으로 나가서 행동을 취하고 변화를 만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딱 맞는 기분이 되기를, 삶이 내가 바랐던 대로 펼쳐지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상황을 개선하는데 긍정적 생각 하나에만 매달릴 수도 없다. 밖으로 나가서 행동해야 한다. 마음이나 사고방식과 관련해 아이러니컬한 점은 때로는 내 마음이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멋진 것을 수없이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 인생의 궤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걱정거리와 불편한 사항만 해결하고 나면 곧바로 다시 데이트를 시작할 거야. 내가 모든 걸 미루는 이유를 찾으면, 내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면 나는 완전히 자유롭고 행복해질 거야. 미루는 버릇을 해결하고 싶은 욕망은 미루는 것과 미루지 않는 것이라는 사이클 사이에 나를 가둬버릴 뿐 내 삶을 진전시키는 일에서는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순간 혹은 그런 경험을 마음속으로 기다린다. 생각은 분명하고 기분은 긍정적이고 불안이나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면 우리는 삶을 미룬다. 그렇다. 우리는 기분이 내킬 때를 기다린다. 그러나 인생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완벽한 기분이란 없다. 기분이 나아져서 기적처럼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다. 위 단원들 중 어느 것도 당신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동안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 또한 이 단원들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당신은 이 단원들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정말 간단한 진실이 있다. 내면 세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외부 세계에서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 생각 밖으로 나와라. 삶 속으로 뛰어들어라. 변화를 위한 가장 간단한 변화. 정말로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됐다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됐다면, 당신은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둬라. 간단하지 않은가?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근원을 살펴보라. 당신을 지금 그 상황에 밀어넣은 습관들을 살펴보라. 소파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한 번에 몇 시간씩 넷플릭스를 보기 때문에, 혹은 동네 던킨도너츠의 부드러운 맛에 사족을 못 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면 그 행동을 그만하라. 정말이다. 당장 그만둬라.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대지 마라. 그렇지만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정말 괜찮아요. 퇴근 후에 저는 너무 지쳐있고요. 라든가, 그렇게 작은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계속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 마라. 인생을 재정비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장시간 보는 것조차 그만둘 수 없다면 당신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그 정도는 아주 기본이다. 솔직히 말해 최소한의 최소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가? 넷플릭스를 보는 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커리어를 갖는 건가? 도넛인가? 뿌듯한 몸매인가? 비디오 게임인가? 애인에게 사랑받는 것인가? 매일 외식을 해서 기분이 거지 같다면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는가? 그만두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을 매수하지 마라. 더 이상 내면의 상태가 삶의 질을 좌우하게 하지 마라. 운전대를 다시 잡아라. 계속해서 감정에 휘둘린다면 오직 후회만이 남을 것이다. 그런 태도로 계속 살다가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혹시 내가 다르게 살았다면. 당신의 감정이나 기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당신더러 로봇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다. 내 말은 그런 건 우선순위 훨씬 아래에 두고 삶을 가장 많이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흔히 자신에게 하는 변명 중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고 싶지만 그렇지만 이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을 몇 시간씩 보고 정크푸드를 먹고 페이스북을 구경한다. 이제는 좀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당신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변화를 원했다면 지금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이 늘어놓는 말은 허튼 소리라는 것을 인정하라. 당신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라. 자신에게 솔직하라.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행동이 뭔지 보라. 당신은 깨어있는 인생의 모든 시간을 목적을 추구하는 데 써야 한다.
변명은 없다. 당신은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그들과 다르지도 못하지도 않다. 당신만 특별한 케이스라서 남들과 다른 규칙이 필요하지도 않다. 당신은 지금 당장 선택을 내려야 한다. 그것들을 그만두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로 인생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마라. 두 번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을 하라. 역시나 아주 간단하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삶을 바꿀 수 없다. 노력해야 하고 당신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긍정적인 습관도 길러야 한다. 새로운 직장을 원한다면 입사 지원을 해야 한다. 나가서 인맥을 쌓아라. 구인 광고를 뒤지고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추천을 부탁하라. 정말로 그렇게 하라. 할 거라고 말해놓고 안 하지 마라. 잠시 흥분했다가 내일로 미루지 마라. 당신이 할 거라고 말하는 일 말고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다. 카를 융. 당신이 이루고 싶은 일들을 잘 살펴보라. 당신은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그러려면 뭘 해야 하는가? 다음 단계를 상세히 그려보라. 그 단계들을 매 순간 책임있게 이행하라. 그만두는 것과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심리학적으로 무언가를 갑자기 뚝 끊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나 그게 음식이나 약물, 비디오 게임처럼 인간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 중독성 강한 습관이라면 말이다. 나쁜 습관을 그만두는 것이 당신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려면 그것을 다른 무언가로 실제로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 있는 무언가로 대체해야 한다. 당신이 늘 바랐던 그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오래된 습관을 새 것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좋은 것이 들어설 자리를 확보하려면 나쁜 것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가야 한다. 그 과정은 철저하면서 단호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매달고 가느라 변화의 여정이 느리고 늘 지체될 것이다. 텔레비전을 끊어라. 읽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던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끊어라. 과식을 끊어라. 소파에 붙어 사는 것을 끊어라. 미루는 버릇을 끊어라. 그 자리에 탱고 수업, 독서 모임, 균형 잡힌 식사, 자전거 타기를 넣어라. 뭐든 넣어라. 말했듯이 핑계는 그만 대라. 당신을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행동이다.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순간, 이 시간, 이번 주, 이번 달을 잘 살기 위해서다. 당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다. 마치 목숨이 걸린 것처럼 간절히 당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신의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책 속에서 언급되는 7가지 단원의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는 의지가 있어.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이것은 이 책의 부제인
침대에 누워 걱정만 하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7가지 무기입니다. 저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책이 여러분께 인생의 큰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며 여전히 생각에만 머무르고 계시다면 이제 이 7가지 단원의 주문을 외치며 행동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